이순재 선생님의 장례가 제대로 치러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박술녀가 만든 수의를 입는다. 작년부터 많이 힘들어했고 음식도 잘 안 먹었다. 이런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간으로 이 이순재님의 빈소에 찾아드는 연예인들과 일반인들의 발결이 굉장히 넘쳐나고 있는 상태인데요. 현장에서의 이 곡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91세의 나이로 어찌 보면 안타깝게 일찍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보다는 어찌 보면 좀 긴 여생이었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순재님을 기억하는 연령대가 오랜 시간 활동을 했다 보니 이게 어리게는 20대에서 많게는 비슷한 나이대의 7, 80대 분들까지 이순재라는 배우를 다 기억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지금 국민적 슬픔으로 이 사태가 번져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이승기 가수도 현장을 방문해서 이 고인에 대한 추모를 남기기도 했는데요. 누구보다도 이승기 씨가 참석한 것에 대해서 또 왈가왈가 말이 많긴 합니다. 이승기 씨가 최근 여론이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현장에 온 것에 대해서 뭐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어찌됐건 고인에 대한 어떤 추모 때문에 방문을 했지만 인터뷰를 하는 이런 모습이 좀 보기 딱 좋지는 않다. 뭐 이런 말도 있지만 연예인들 입장에선 또 사실 카메라 들이대고 이렇게 마이크 대면서 한마디 해주십시오라고 하면 이 고인에 대한 생각 때문에 말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이승기 씨가 사실 뭐 최근에 어떤 논란이 있었던지 간에 이 고인에 대한 추모를 하러 이렇게 방문을 했다. 그 외에도 뭐 최현욱, 김성한, 최병서, 줄리엔강 등 이 빈소를 방문해서 고인과 마지막 인사를 나눴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젊은 연예인들도 굉장히 많죠. 왜냐면 이순재 선생님이 생전 사실 나이대와 관계없이 굉장히 어린 세대와도 소통을 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연출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당연히 비슷한 나이대의 많은 배우들, 또 연예인분들, 가수분들 끊임없이 방문을 해서 믿기지 않는다, 안타깝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91세 나이라는 걸 생각해보지 않고, 숫자를 생각해보지 않고 이순재님을 본다면 사실 안타깝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만큼 정정했었던 모습을 우리가 너무나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91세라는 나이를 직접적으로 듣지 않는다면 굉장히 갑자기 이렇게 좀 사태가 터졌다, 이렇게 인식이 될 정도인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변 분들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이순재님의 상태를 많이 알았었다라는 증언이 나오고 있어요. 이승기 가수 역시 이순재 선생님에게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주례까지 봐주셨다. 선생님께서 병세가 짙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올해 초부터 건강이 갑작스럽게 악화됐을 때마다 아내와 병문안을 가곤 했다.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고 시간을 가졌는데 그것이 지금에 와 보니 다행이었다고 생각이 된다. 선생님께서 본인이 건강한 모습을 저에게 보이고 싶으셨는지 아프신데도 엘리베이터 앞까지 배웅을 해주셨다. 그 모습이 눈에 선하다. 선생님이 결혼 주례도 봐주셨고 대가족 출연 제의도 급하게 했을 때 승기가 하는 거면 나도 해줘야지 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마음이 더 아프다. 선생님은 제가 존경하는 분이었고 특별한 관계였다.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라고 생각한다. 선생님께서 배우로 활동해 주신 게 영광스럽고 후배들도 선생님의 정신을 이어 성실하게 잘 해나갈 거라고 생각한다. 그곳에서는 편하게 다 내려놓으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다. 그곳에서는 편하게 행복한 일만 있길 바란다 라고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승기 가수가 결혼식이 좀 말이 많았어요. 근데 뭐 그건 제쳐놓는다 하더라도 이 당시 때 이순재님이 주례를 섰습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이때 뭐라고 하셨냐면 왕성하게 적극적으로 사랑을 해라. 힘 빠지면 못한다. 적극적으로 살아라. 두 사람 같은 목표를 향해서 힘차게 행진하길 바란다 라고 이야기를 당시 이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굉장히 정정하셨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승기 가수 입장에서 또 주변 사람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충격을 받게 된 것 같아요. 이 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이순재님이 생전에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좀 큰 어른으로 대접받았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인데 빈소에 가장 먼저 달려왔던 조문객이 바로 오세훈 시장이었다. 자, 오세훈 시장의 어떤 정치적 이념, 정치적 방향성 이런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혀 아닙니다. 요거 잘 염두에 두시고 중요한 건 이런 이들이 한 걸음에 달려왔다라는 겁니다. 조문객으로서 한 이야기만 말씀을 드릴게요. 한 시대를 넘어 세대를 잇는 모두의 배우를 떠나보낸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겁다. 선생님께서는 무대에서 쓰러지는 것이 소망이라고 말씀하시며 멈추지 않는 열정으로 진정한 연기자의 길을 실천해 오셨다. 지난해 역대 최고령으로 연기대상을 수상하신 후 평생 시청자 여러분께 신세를 졌다라며 그 공을 국민께 돌리시던 모습이 더욱 깊은 울림으로 남는다. 또한 문화예술계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선생님의 빈자리가 크지만 생전에 보여주신 성실함과 겸손, 뜨거운 열정은 후배들 마음속에서 길잡이가 될 것이다. 단단하면서도 따뜻했던 선생님의 연기를 마음에 되새기며 부디 평안한 곳에서 영면하시길 바란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남기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제가 정치적인 것과는 상관없지만 그만큼 국가적인 어떤 비보라고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오죽했으면 현직 대통령도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문화예술계에 큰 별이 졌다. 보면은 페이스북에 이러한 글을 남겼어요. 고인은 대한민국 문화예술계의 큰 별이다. 그가 남긴 작품과 메시지는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전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애도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현직 대통령마저도 애도를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대배우가 바로 이순재 선생님이 아니었나, 고인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기도 한데요. 자, 지금 보면 오죽했으면 KBS에서는 이런 공간까지 마련을 했습니다. 추모 특별 편성 이야기를 하면서 추모 공간을 마련했는데 보이시죠? 일반인들도 와서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을 KBS에서 직접 이렇게 만들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최고 현역 배우이셨던 고인은 한평생 열정적인 연기 활동으로 대한민국 드라마의 역사를 새로 써오신 분이다. 고인은 우리나라의 컬러 TV가 보급되기 전인 1965년 TBC 1기 전속 배우로 방송 드라마 연기를 시작했고 방송 기술의 발전과 함께 대한민국 드라마의 품격을 크게 향상시키는데 평생 기여를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특히 KBS에서는 다양한 작품을 했죠. 그러면서 고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KBS는 어떤 지금 행보를 보이기로 했느냐? 특별 프로그램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위에 보여드렸던 별도의 추모 공간도 마련했고 편성표에 따르면 저녁 10시 45분부터 개소리 1회에서 4회 몰아보기가 방영되고 26일 날 이 고인이 등장했었던 드라마들이 27일 날도 28일 날도 연속 편성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추모 공간은요, 서울 여의도 KBS 본관 2층에 설치가 됐다고 합니다. 30일까지 일반 시민들도 주문할 수 있도록 개방이 됐고요. 얼마나 극진한 대접을 받고 있는지 반세기 넘도록 한국 방송 발전에 기여한 고인의 예술적 업적과 헌신을 기리기 위해 분향소를 설치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또 있습니다. 정부 측에서도요, 이 고인에 대한 추모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순재 배우에게 금관문화훈장 추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무려 140편이 넘는 드라마와 연극, 예능방송에서 다양한 활약을 했기 때문인데 여기 보니까 문화훈장 자체가 문화예술적 발전과 국민 문화 향유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는 훈장인데 그 금관문화훈장 1등급을 추서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5일 정부를 대표하여 유족에게 이 훈장을 전달했다고 하네요. 생전에 얼마나 이 작품으로서 많은 대중들과 호흡했는지를 이런 결과들로 충분히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배우들, 동료 배우들, 선후배 동료 배우들은 아직 고인을 보내기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고현정 배우 역시 애통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편히 가소서라고 되어져 있는데 자신의 개인 유튜브 채널에 편히 가시길 바란다. 선생님 명복을 빕니다라는 고인을 향한 애틋한 또 애통한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 고현정 씨도 앞서 선덕여왕, 대물 등에서 이순재님과 연기 호흡을 맞춘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순재님의 이 과거 젊었었던, 가장 창창했었던 이 젊은 시절의 사진을 올리면서 회상하는 모습을 갖기도 했고, 또 동료 배우들 중에 꽃보다 할배에서 함께 활약했었던 배우들 중에 한 명인 신구 선생님도 더 계셔야 할 분인데 안타깝고 슬프다라고 했습니다. 이 신구 선생님도 지금 나이가 많이 연로하셨고 최근 건강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곳에서 다뤄지기도 했는데, 그래서인지 신구 선생님이 아마 남 이야기처럼 느껴지시지 않을 거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연예계에 아주 필요한 분이고 더 계셨어야 하는 분인데 너무나 아쉽고 안타깝고 슬프다.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서 연극을 자주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연극을 쉬지 않고 했다는 것이 귀감이 되는 분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신고 선생님 역시 함께 뭐 작품도 했고 또 여행도 같이 했었는데 자상했던 모습이 기억이 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아버지처럼 형님처럼 이순재님과 55년의 인연을 가진 장용 배우님의 추모가 있기도 했습니다. 국민 배우로 평가받는 이순재님의 장례식장에 많은 후배들이 찾아오고 있는데 55년 인연을 맺어온 장용 배우는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때로는 아버지처럼 형님처럼 늘 가까이 지냈다. 한편으로는 1년 동안 계속 고생하셨는데 지금 저 세상에 가시게 되며 친구분들이 많이 기다려주기 때문에 외롭지는 않으실 것 같다. 아주 편안하게 가셨으면 좋겠다. 명복을 빈다. 늘 말씀하시던 것이 무대에서 쓰러지는 게 가장 행복하다고 이야기하셔서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닌가 걱정도 많이 했는데 우리 후배들로서는 아주 귀감이 되셨고 어떨 때는 멘토이고 로망이며 참 대단하신 어른이고 선배님이었다. 김성환 배우 역시 탤런트뿐만이 아니고 연예계에서 가장 큰 어른이시며 그래서 더욱 가슴이 아프고 슬프고 생전에 저를 보면 김성환은 내가 뽑았다 라는 말씀을 자주 해주셨다. 그렇게 바르고 정직하게 사시고 일에 대한 열정이 많으신 분은 아마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에겐 정말 큰 별이셨다. 이제는 촬영하시면서 밤도 안 새우시고 아주 편안한 데서 정말 잘 계셨으면 좋겠다. 또 개그맨 최병서 씨도 제가 성대모사를 할 때마다 너무나 좋아하셨던 선생님의 모습이 떠오른다. 분야를 떠나 연예계의 큰 스승이 돌아가신 것 같다. 큰 별이 졌기에 문화예술계의 타격이 클 것 같다. 라는 애통함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순재 님이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 연예계 전체, 방송가 전체, PD들까지도 이순재 님을 추모하고 정말 큰 별이 졌다 라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전에 이순재 님에 대한 논란거리가 단 한 건도 없었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오랜 세월 활동을 하다 보면 뭔가라도 문제가 생길 법도 한데 이순재 님은 크고 작은 논란 하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그래도 생전에 재산도 많이 모아두시고 남아 계신 또 배우자님께서 그 재산을 다 물려받고 자식들도 좋겠지. 물론 없진 않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만 생각보다 굉장히 검소하신 삶을 살았다. 왜냐하면 이게 2021년도에 나왔었던 마이웨이 방송 프로그램이거든요. 이때 뭐라고 하셨냐면 65년 한평생 연기했지만 2층짜리 건물 하나 없다. 우리가 지금 65년째 평생 연기를 하고 있는데 2층짜리 빌딩 하나 없지 않냐. 요즘 사람들은 1년만 활동하면 40억, 50억이 나오더라. 그게 시대적 변화다. 그건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윤복희님과 이야기를 나눴을 때 했던 얘기인데요. 지금 만약에 윤복희 씨가 전쟁 때부터 해서 위로 공연을 했던 걸 만약 현대에 와서 했다면 나도 그렇고 윤 여사도 그렇고 거생을 안 했을 거다. 그때는 그렇게 해도 수익이 없었다. 대중문화 활동으로 돈을 벌기가 너무 힘들었다. 평생 동안 연기하고 있는데 2층짜리 빌딩이 하나 없다. 시대적 변화라 어쩔 수 없다. 그때만 해도 우리는 대중예술문화 역사가 없었다. 영국의 비틀즈는 대중음악에 상징적 의미가 있어 국위선양을 했다. 지금의 방탄소년단과 똑같은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앞선 생각을 가지고 계셨고
또 이런 분들이 선대에 있었기 때문에 방탄소년단과 같은 세계적 스타가 대접받을 수 있고 대우받을 수 있고 수십억, 수백억의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구축된 거 아닐까요? 그야말로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생전에 있었던 안타까운 사실들이 있음에도 한평생을 연예계에 바쳤던 이순재님에 대한 추모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연예계에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빈소를 방문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순재님이 워낙 이 방송가의 역사가 깊으신 분이다 보니까 찾는 뭐 선배님은 없죠. 거의 후배, 동료 배우들이 너무 많은 현재 상태라고 보여지고, 또 이게 뭐 사실 어떤 장르를 막론하고 이 현장을 찾는 분들의 모습이 계속해서 빗발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온 국민분들이 지금 안타까움에 쌓여 있을 정도이기도 하니 사실상 당연히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뭐 어찌 보면 나이가 91세니까 호상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뭐 장례식장 가보셔서 아실 겁니다. 호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히 이순재님처럼 많은 분들에게 좀 귀감이 되고 또 많은 분들에게 어떤 큰 존경심을 받은 배우라고 한다면 더더군다나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을 위한 KBS 별관의 어떤 조문도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 뭐 화면에 잡히는 연예인들 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일반인들도 참석을 해서 이 자리에서 참 안타깝다,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라는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뭐 가요계, 영화계, 개그계, 뭐 방송인이라면 누구든 방문해서 워낙 산 역사의 증인이기도 하시고 또 워낙 많은 분들에게 귀감이 됐던 분이라 그런지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 안타까운 상황을 함께 슬퍼하고 애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인지 이 내용을 보면 참 마음 아픈 말들이 많아요. 이순재 선생님의 마지막 인사는 이랬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평생 동안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현역 최고령에도 활발히 활동했던 국민 배우였기 때문에 더욱더 마음이 아프기도 한데요. 알다시피 1934년도 함경북도 회령 출신으로 서울고와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하면서 1956년도 연극 지평선 너머로 데뷔를 하시게 됩니다. 1960년에 KBS 1기 공채 탤런트로 발탁이 되며 본격적인 연기 생활을 시작하시기도 했죠. 특히 뭐 연극, 영화, 드라마뿐만이 아니라 꽃보다 할배, 이게 대박이 났었죠. 국민 할아버지로 자리매김을 했고 현역 최고령이라는 타이틀이 붙을 정도로 90살을 앞두고도 활발하게 활동을 했습니다. 특히 89세 나이에도 시트콤 개소리의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 출연하는 등 장르 불문 도전을 멈추지 않았고, 이 건강이 악화되며 작년 10월 달부터 활동을 중단하기 직전까지는 맹활약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연기 대상을 무려 배우 인생 70년 만에 대상을 거머쥐는 영예를 누리기도 했었죠. 12월 30일이 녹화분인데 올 1월 11일 날 방송이 됐고 이것이 고인의 마지막 무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당시에도 건강 문제로 회복에 힘써야 했던 상황인데 시상식에 참석을 하면서 활동 의지를 드러냈던 거거든요. 야윈 얼굴로 마이크를 잡고 오래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있다 라며 감격하며 아름다운 상, 귀한 상을 받게 되었다. 그동안 대상하면 역사적 인물들을 연기한 배우들이 가져갔는데 60살이 넘어도 잘하면 상을 주는 거다. 공로상이 아니다. 연기를 연기로 평가해야 한다. 인기나 다른 조건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바로 그게 미국의 아카데미 시상식이다. 이 상은 나 혼자만의 상이 아니다. 아시다시피 개소리엔 수많은 개가 나온다. 그대들도 한몫을 다했다.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했다. 거제도를 20회 이상 왔다 갔다 하며 찍은 드라마이다. 덕분에 오늘날 개소리가 전국에 들리게 되었다. 사장님께 감사드리고 특히 시청자 여러분께 평생 동안 신세를 많이 지고 도움을 많이 받았다.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여 더욱더 마음 아프다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참 더 놀라운 건 병실에서조차 대본 연습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미 의료진도 상태를 다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고인은 끝까지 천생 배우였다 라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알다시피
이 고인께서 급격히 건강이 악화됐잖아요. 치료를 받고 있었지만 그 와중에도 끝까지 대본을 손에 놓고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고인을 병문안했던 한 관계자는 힘든 와중에도 끝까지 대본을 손에서 놓지 않는 모습이셨다. 더 오래 곁에 계실 줄 알았다. 또 다른 관계자도 틈이 날 때마다 대본 연습을 하시더라. 이순재 선생님의 그런 모습을 의료진까지 다 알고 있었다. 얼마나 이게 참 연기에 대한 열정이 대단합니까? 그리고 꽃보다 할배에서의 예능에서까지의 활약이 더욱더 빛나기도 했잖아요. 특히 가천대 연기예술과 석좌 교수로 후학 양성에도 힘을 쓰셨던 모습도 많은 분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대배우가 돌아가셨다라는 이야기에 정말 많은 분들이 안타까운 댓글이 보이십니까? 한 기사에 달린 댓글만 1000개가 넘습니다. 1000개. 기사에 댓글 1000개 달리기 정말 어렵거든요. 진짜 많이 달린 건데 댓글이 보면 전부 다 추모의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새벽 시간대 보이시죠? 6시 36분. 그래서 비가 오나 보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나 봅니다. 천둥번개가 엄청 쳤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대배우가 돌아가실 때는 하늘마저 슬퍼한다라는 게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곧 갈 테니 저승에서 만나세 라고 말했었던 이순재님의 이야기. 이 5 친구의 곁으로 떠나게 됐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가면 그 6명 저승에서 만날 수가 있잖아. 유퀴즈에 등장했을 당시에 이 많은 대배우님들에 대해서 이순재님은 나도 곧 갈 거니까 가서 다시 만나자 이러한 말을 이 빈소에서 하기도 했는데 이제 이순재님이 하늘나라로 떠나셔서 이분들을 만나실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참 이상했던 건 굉장히 건강서 이상설에 부인을 했단 말이죠. 많은 분들이 사망 원인이 뭐냐라고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면 3주 전에도 안 좋았다. 대답만 겨우 하셨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건강 이상설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어요. 많은 연예계 후배들이 궁금해했었단 말입니다. 이미 건강 이상설은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소속사 측은 이를 부인했거든요. 결과적으로 회복 중이다라는 설명과 달리 당시에는 괜찮아 보였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건강이 온전히 회복되지 못한 상태였던 걸로 드러나게 됐습니다. 배우 정보석 씨도 전화통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3주 전에 병원에 병문안을 갔었다. 그때도 몸이 안 좋으신 상황이었는데 가족분들이 이해해 주셔서 찾아뵌 적이 있었다. 건강에는 이상이 없다고 알려졌었는데 나아지길 바라는 입장이다 보니 몸이 안 좋다고 공개되지 못한 것 같다. 결국 본인 스스로가 나아질 거다라고 생각해서 그 상태를 아마 공개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정적인 이야기가 퍼지지 않도록 조심스러워했던 분위기가 엿보였다. 당시에도 인사만 드리면 대답만 겨우 해주셨다. 방송 역사이시지 않냐. 지금까지 하나하나 다 걸어오시는 게 역사고 기록이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따라서 열심히 할 뿐이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방송을 세계적으로 할 수 있게 큰 역할을 해주신 분이다. 라며 애도의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본인 스스로가 이 사태를 알리고 싶지 않았던 것 같고 고인께서는 사실 91세 굉장히 연로하셨잖아요. 그냥 아마 많은 이 노화로 인해 어떤 생을 마감하게 된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볼 수밖에 없긴 합니다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죠. 자, 결국 고인의 비보에 추모 물결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라는 이야기, 선생님 덕분에 너무 행복했다, 마음이 너무 아프다 라는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87세 김영옥 님도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당신이 하고 싶은 말 다 하신 듯 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내용을 좀 살펴보면 배우 김영옥 님 역시 이 후배들을 향한 사랑에 눈물을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첫 대상을 수상했을 때 라디오스타에 등장한 김영옥 님은 가슴이 아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상을 받을 만큼 열심히 하셨는데 왜 그렇게 상이 비껴갔는지 수상 소감이 절절히 공감이 됐다.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신 것 같아 굉장히 공감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말씀드린 정보석 님도 제 인생의 참 스승이시다 라고 극찬을 했고요. 특히
함께 하이킥을 촬영했던 아내 나문희 선생님도 이 고인의 비보에 같이 또 연기하자고 했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면 선생님은 우리 문화의 역사 그 자체인 분이다. 충무로에 이순재로를 만들었으면 한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침없는 하이킥에서 굉장히 부부로서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았는데 고인께 연기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늘 열정을 잊지 않았던 분이다 라고 설명을 하며 하이킥을 촬영할 때도 한 번을 쉬거나 빠진 적이 없었다.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후배들 연극을 챙겨보러 다니시곤 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014년도 9월 연극 황금 연못에서 두 사람은 재회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들은 거침없이 하이킥 이후에 8년 만에 노부부로 다시금 무대에 서며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나문희 선생님은 이순재 선생님이 내 남편같이 편하다. 하이킥 때 호흡을 맞췄기 때문에 마음 놓고 같이 의지하며 연기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나문희 선생님은 호텔에서 지내며 지배인에게 소식을 접하고 깜짝 놀랐다. 편찮으시다라는 소문은 들었는데 나도 이제 힘이 없다 보니 그동안 자주 뵙지 못했다 라고 안타까워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이순재님에 대한 비보가 쏟아지니까 많은 분들의 연예계 동료 후배들에 대한 조문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역 최고령 배우로서 연기에 대한 끊임없는 사랑과 뜨거운 열정을 보여주셨던 배우 이순재님께서 향년 91세로 마침내 영면에 드셨습니다. 지난 2025년 11월 25일 새벽 노환으로 세상을 떠나셨다는 비보의 대한민국 연예계는 물론 전 국민과 해외 팬들까지도 깊은 애도와 슬픔에 잠겼습니다. 이순재님은 고령이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자기관리와 건강관리를 통해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방송, 영화, 연극 등 그 어떤 장르도 구분하지 않고 활발하게 연기 활동을 펼쳐오셨습니다. 특히 지난해 KBS 연기대상에서는 역대 최고령 대상 수상자로 이름을 올리시며 그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연기 열정과 위대한 존재감을 다시 한번 증명하셨습니다. 당시 그의 마지막 수상 소감은 지금까지도 수많은 이들에게 묵직하고 깊은 감동을 안기며 회자되고 있는 불멸의 명연설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한국 연기사의 한 페이지였음을 모두가 인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수상 무대에 올라 오래 살다 보니까 이런 날도 있네라는 겸손하고 유머러스한 말로 소감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짧은 한마디에는 평생을 연기에 바쳐온 대배우의 삶의 무게와 연륜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어서 그는 미국의 전설적인 배우 캐서린 헵번의 사례를 들며 자신의 연기 철학을 명확하게 피력했습니다. 캐서린 헵번은 60대 이후에도 3번이나 아카데미상을 수상했다. 공로상이 아니라 연기상이었다. 연기를 잘하면 나이가 60을 먹어도 상을 주는 거다. 연기를 연기로 평가해야지 인기나 다른 조건으로 평가하면 안 된다고 강조하며 진정한 연기자로서의 소신을 밝혀 객석의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이 발언은 연기 경력과 연륜을 넘어선 순수한 연기력의 본질적인 중요성을 역설하며 연기자로서 그가 평생을 지켜온 확고한 철학을 엿볼 수 있게 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젊은 후배 연기자들에게는 깊은 가르침으로 대중에게는 예술의 진정한 가치를 일깨워주는 교훈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순재님은 수상소감에서 제자들에 대한 깊은 애정과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가천대학교 석자교수로 13년째 근무하면서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마치 자식처럼 다 지도하고 있다고 밝히며 제자들을 향한 깊은 사랑을 드러냈습니다. 이어서 그는 이번 드라마 촬영 때문에 도저히 학생들을 가르칠 시간이 안 맞더라. 그래서 학생들한테 정말 미안하다. 난 교수 자격이 없다고 사과했다고 솔직한 고백을 했습니다. 이는 제자들을 향한 책임감과 동시에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대배우의 겸손함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반응은 스승의 걱정을 덜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제자들의 반응에 대해 그럼에도 학생들이 염려 마십시오.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다 만들어내겠다. 염려 마십시오라고 하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다. 그 학생들을 굳건히 믿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오늘의 결과가 온 걸로 알겠다며 진심 어린 감사를 전했습니다. 스승으로서 제자들을 향한 깊은 사랑과 신뢰, 그리고 그들의 성장과 성공을 통해 얻는 무한한 보람이 느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는 비단 연기 교육뿐 아니라
모든 교육자가 본받아야 할 진정한 스승의 자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순재님은 그의 연기 인생을 사랑하고 지지해준 수많은 시청자들에게 진심 어린 작별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평생 동안 과분한 신세 많이 지고 헤아릴 수 없는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라는 짧지만 깊은 울림을 주는 말로 수상소감을 마무리하며 평생을 바친 연기 활동에 대한 시청자들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원에 보답하는 그의 겸손하고 따뜻한 마음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영원한 현역 배우로 불리며 91년이라는 긴 세월을 연기와 함께 살아온 그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인사가 감사합니다 였다는 사실은 그의 삶이 얼마나 감사와 겸손 그리고 타인에 대한 존중으로 가득했는지를 웅변하는 듯합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단순한 감사 인사를 넘어 평생을 배우로 살아온 그의 철학과 인격을 고스란히 담아낸 위대한 유언과도 같았습니다. 이순재님의 별세 소식은 단순한 한 배우의 죽음이 아니라 대한민국 연극사와 영화사, 그리고 드라마사의 가장 빛나는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거목의 퇴장이기에 더욱 많은 이들의 마음을 아프고 먹먹하게 했습니다. 그의 연기는 특정 세대에만 국한되지 않고 대한민국의 모든 세대를 아우르며 깊은 울림과 감동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난 2024년 10월에는 유튜브를 통해 이순재님